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싸우거나 무시하거나. 대부분의 일들은 싸우기보다는 무시하는 쪽이 조금 더 큰 이득이 되기도 하는데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똥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해도 내 손에 남는 것은 똥냄새뿐입니다. 화가 나고 상처난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사라지기 마련인데요. 괜히 내 손에 냄새 묻히지 말고요. 그냥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장에 이 시장과는 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시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지, 내 종목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기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 도대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오늘 시장 좋다 말았다라는 말이 딱이었던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이런 시장에서 더욱더 희망이 사라지고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탈출구를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내용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게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꿈꽃도 귀신 꿈꽃도님께서 또 안녕하세요 라면서 반갑게 찾아와 주셨고요. 벙벙님 그리고 준호님 하필이면 싸워도 똥하고 싸우나요? 라고 하시는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고재관님께서 또 종목 함께 올려주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도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궁금한 종목들 같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종목 상담 신청받는 동안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미니 강의로 오늘 방송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정말로 네. 오늘 좋다 말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아침에는 기대가 컸었고, 이제, 바닥권에서는 항상, 2008년도도 그랬고, 네. 이제 2008년도 보면 한 10월 달에 완전 바닥일 때는 네. 100포인트 이상 올라갔다가 또 오른데 한 7, 80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이 반복을 좀 합니다. 그러다가 확실히 바닥을 다지고 그랬는데 이번 주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60포인트대 빠졌다가 네. 올라가는 건 뭐 적게 올라갔지만 그런데 또 조그만 이슈가 있으면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매수가 이 공백,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매가 이렇게 매도가 조금 나오면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빠지거든요. 네. 잘 유지했다가 오후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국 경기 침체거든요.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맞아요. 예상보다 크게 나올 거고 오늘 저녁 9시경 발표됐을 텐데 우려가 있으니까 바로 물량이 나와서 근데 오히려 끝판에는 외국인이 많이 사줬거든요. 외국인 한 800억, 900억 순매수 하다가 그래서 한 2천억 정도 샀으니까 수급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 아직은 워낙 심리에 오도된 압도당한 시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과거의 이 학습 효과가 사실은 학습 효과가 그걸 통해서 미래를 보면서 하면 되는데 사실 학습 효과가 강세장에는 통하는데 약세장에는 학습 효과가 통하지 않거든요. 그 2008년도 그렇고 IMF 때 그런데 그 약세장에서도 사실 그때 투자해서 하면 상당히 큰 수익이 나거든요. 회복만 해도 몇 배씩 나는데 실제로 그 상황에 들어가면 약세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 심리 불안한 시장 가면 모든 이성이 마비되고
그냥 현금을 보유하는 그 심리가 아주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그래서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샀다가 순매수했다가 부르면 그냥 팔아버리고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어느 바닥권에 거의 진입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물론 지금 현재 미국장도 오늘 좀 빠질 거로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연휴 지나고 나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9월은 뭐 많이 빠졌으니까 10월은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달은 좀 주식을 매수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이번 주 내내 정말 오늘 시장들 진짜 계속해서 힘들었거든요. 이제 내일이면 이번 주 마무리와 함께 9월장이 끝이 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는 10월 새로운 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좀 기대를 가지고 어떤 준비들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럼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진짜 외국인들이 강하게 또 매수하는 모습이 들어왔거든요. 사실 이제 9월달 이제 만기 선물 동시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아요. 코스피가 이제 한 7,914억인 오늘이 2,883억이나 많이 사줬거든요. 끝판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들도 오늘 순매수하다가 오히려 이제 순매도가 된 상태로 이거 외국인이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샀던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오늘 외국인들 계속 팔다가 2천억, 뭐 5천억대 계속 팔다가 오늘 2천억에 들어오면서 그 샀던 종목이 있습니다. 지수하고 여러 가지 상관없이 샀던 종목들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 오늘 선물도 많이 샀거든요. 선물은 지금 2조 천억이나 만기 후에 사고 있어서 수급이 외국인들이 계속 좀 꾸준히 며칠 동안 사준다면 이제 전체 수급이 좀 좋아지면 심리가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 달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제 내일이 3분기 말이잖아요. 그럼 오늘 뭐 배당락도 있어. 근데 3분기 말이기 때문에 분기 말이라서 어느 정도 약세장에서는 약세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분기 말이 좀 지나면 좀 수급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것을 좀 계속해서 다음 주가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샀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런 시장에서 오늘 좀 바이오가 좀 강했던 것 같기는 해요. 코스닥의 외국인들이 많이 사준 게 바로 바이오거든요. 바이오, 네. 그래서 코스닥은 뭐 바이오가 시가총액 상위 전기차 2차전 있으니까 이거 사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는 뭐 바이오가 상위권 아니니까 삼성 바이오,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 많이 바이오 올랐어요. 순매수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사줘서 오늘 시장에 호재가 삼성바이오 있었기 때문에 적응됐고 그다음에 보면 전체적으로 방산주랑 이렇게 뭐 2차 전지랑 이렇게 좀 사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뭐 특징적으로 바이오 빼고 나머지는 2차 전지는 뭐 종목별로 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특별하게 뭐 낙폭 가대에서 반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확실하게 바이오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오늘 지수가 맞아요. 움직였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등인데 맞아요. 이게 상당히 힘을 못 쓰는데 이제 다행히 힘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도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바이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준다면 심리가 좀 개선되기 때문에 좀 좋아질 걸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양극재라든지 뭐 음극재도 그렇지만 양극재가 특히 환율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 3분기 시즌에 다음 달은 3분기 시즌 나올 텐데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외국인이 많이 샀던 종목 LNF라든지 에코프 BM도 뭐 그렇게 팔지는 않고 있고 그러면 코스닥의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있는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실적 좋은 뭐 게임즈 이런 것은 지지를 해줄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반등할 때 추가 하락만 하지 않으면 이제 종목별로 찾아서 아니면 테마별로 찾아서 이렇게 매매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이오즈로 보니까 이제 테마도 살아나는 얼마 전까지 테마까지도 안 됐거든요. 어제까지는. 그래서 테마가 좀 살아나면 이것저것 해서 분위기가 좀 뭔가 좋은 종목 찾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심리적으로 안정될 거로 보여서 오늘 다행히 바이오즈 호재성이 있으면서 올라가서 전체 시장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 어떤 종목을 샀는지 좀 체크를 해봤고, 채팅창 보니까 오늘 시장은 줬다 뺏는 시장이었어요. 치사해요. 라는 댓글도 보이고, 오전에는 괜찮다가 왜 오후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빠졌느냐라는 댓글들도 보이는데, 그 부분을 한번 또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애플이 좀 시장을 괴롭히는 듯 네. 하더니, 오늘은 전반적으로 또 시장의 공포감을 더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코스피 어땠어요? 네, 전체 큰 그림을 보면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에 대한 것은 실적이 나빠지거든요. 그럼 네.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좀 제어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하락이 이제 물가가 좀 하락이 되면 그래도 경기를 좀 실적을 주기더라도 그걸 물가 잡는 우선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이슈가 딱 시간에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또 빠지거든요. 역시 약세장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급등한 이후에 제가 장중에는 급반등 성공 뭐 이렇게 해놨다가 장 끝나고 원고를 수정했어요. 급반등 후 제자리로. 그래서 이게 제자리 한 게 바로 잘 가다가 영국의 금리 경기 침체가 네. 이슈가 됐는데 이제는 독일 경기 침체 우려가 돼서 끝판에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안 좋게 나오면 상승을 해서 그러면 독일까지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그러면 유로존 전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내려간 편이 있고요. 그리고 영국 영란은행이 국채 매입을 강력히 무제한적으로 10월 14일까지 하는데 네. 장기물을 그러면 이 국채 매입을 하게 되면 돈을 푸는 거거든요. 시장에 돈을 푸는 건데 글로벌 전부 다 보면 긴축, 금리를 올린다는 건 통화정책이고 그 긴축을 한다는 거죠. 네네. 돈을 걷어들이는데 영국은 또 푸는 거예요. 재정정책을 써서. 이게 맞지 않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IMF도 경고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양적 긴축 시행도 연기하고 또 영국은 그래서 영국이 얼마나 심각하면 그럴까 이런 생각도 되고 그래서 이제 독일까지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면 유로존이 심각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다수 지수도 반락을 하고 다시 그러면 유럽이 침체가 좀 이어지면 우리 환율은 원하는 약세가 좀 계속 이어지거든요. 더 이상 강세로 돌아서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1,450원 내에서 이렇게 저는 계속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이제 환율이 안정이 되고 이런 것은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또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독일 소비자 물가가 좀 확인해봐야 되지만 그러면 경기 침체가 독일까지 이어지면 독일은 세계에서 수출 규모가 GDP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독일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는 줄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체크도 계속 좀 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오늘은 이 유럽발 경기 침체 우려가 우리 시장을 좀 눌렀는데 독일 9월 CPI가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10% 상승으로 나왔어요. 그럼 예상치보다도 좀 높은 거 아닐까요? 네, 7.9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시장이 끝나기 전에는 9%대, 9.4%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거 10% 갔다는 것은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그러네요. 미국도 같이 오늘 한 1%대는 기본 빠질 걸로 보이고요. 독일은 뭐 한 1%대 빠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도 어제 올라갔던 것을 그냥 제자리 돌리지 않을까. 우리 시장이 조금 선행적인 것 같아요. 우리도 돌렸듯이 미국도 네. 어제 올랐던 것 되돌리면 제자리로 올 걸로 보이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이런 시장에서 계속 지금 우리 시장에는 공포감,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공포를 더해가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 더 빠졌고 지금 미 선물 시장도 좀 강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특징적인 종목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또 강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팁을 얻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좀 강한 모습 네,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한국항공우주적 방산 몇 개 종목 현대로템하고 이렇게 좀 올라갔고요.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강세했는데 제약바이오는 뭐 테마성인데 일단은 호재성 재료가 강력한 재료가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강력한 재료에서 강세 업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시장을 오늘의 좀 주도했지 특징주. 않았나 네, 이렇게 맞아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방산도 강했고 반면에 약세 업종이라고 하면 사실 방산이랑 바이오 빼고는 거의 다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침엔 다 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끝날 때면 마이너스 돌아서서 결국은 이제 방산 쪽은 그동안 빠지다가 태조 이방원은 그동안 좋았다가 계속 좀 빠졌거든, 단기적으로 네네. 9월에는. 그래서 그게 반등한 건 측면이 있지만 고점 뚫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약세 업종들은 인터넷 언에 관련된 카카오뱅크는 끝없이 빠지고 특징주로,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리오퍼닝 관련 주도 기대했지만 또 다시 이제 카지노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결국은 모멘텀, 즉 상승 동력이 약한 업종이나 종목은 그냥 파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지지선이라는 게 의미 없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계적으로도 계속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네. 그래서 약세 업종은 뭐 대다수 약세지만 특히 실적 모멘텀이 별로 없는, 그다음에 어떤 업종에 대한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별로 없으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오는 어떨까요? 오늘 특징주로 이제 계속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꼽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바이오의 시대가 오나라는 기대감도 있긴 하거든요. 바이오 시대는 끝났다. 저는 이렇게 2020년도 하반기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나 중소형주의 고점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것은 평생 오지 않을 거다. 고점 회복은 만약 시즌이라든지 뭐 관련된 바이오주는 그래서 빠져나오고 단기 매매도 하지 말라고 지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싶으면 저는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시밀러인데 제조업체는 마찬가지예요. 생산을 제약을 위탁 생산해 주기 때문에 네네. 일반 바이오의 신약 하나를 개발해서 한 방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신약을 갖다가 이제 생산해 주기 때문에 그냥 제조업체는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럼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셀토리라든지 삼성 바이오 이런 바이오 시밀러는 제조업체라는 인식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의 협력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젠이 이제 신약을 이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주면 우리가 이제 삼성 바이오 생산해 주거든요. 그래서 미국 바이오젠이 사실은 엄청난 중요한 이슈인데, 알츠하이머, 이제 일종의 치매라 그러죠. 이 치매 임상 3상에서 유효 효과, 즉 치매는 이제 고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네, 지금 네. 현재는 네, 그렇죠. 완전 암처럼 이렇게 뭐 죽여서 완전 없애는 게 아니라 치매는 속도를 나쁘지는 걸 늦추는 그런 어떤 걸 개발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진행 속도를 늦게 하는 건데, 이번에 알츠하이머 임상 3상에서 알츠하이머가 좀 진행 속도가 늦게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7%나 좀 늦게 진행되고 있는 걸 정지를 시키는데,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바이오젠 이게 전체적으로 삼성 바이오에 바로 직접적 효과가 있으니까 파트너사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를 다 같이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의 어떤 탄력을 좀 받을 걸로 보이고요. 사실 이 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90만 원대에서 네. 70만 원대 한 20%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 바로 또 어느 정도 올려줬기 때문에 탄탄하게 지금 실적도 앞으로 계속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셀트리온도 뭐 물론 반등했는데 셀트론보다는 이제 삼성바이오 훨씬 더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징주 가운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바이오 관심 생기신 분들이시라면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코스닥은 그나마 오늘 전체를 좋았었는데 그래도 약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끝났지만 다시 이제 테마성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 그 테마성 장세가 어제 잘 안 됐거든요. 이것저것 돌아서 다 안 됐는데 바이오주의 어떤 강세가 여기저기 나오면서 좀 장세가 전개되면 그 다음에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위주의 코스닥 장세가 조금 더 활기를 좀 띠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다행히 뭐 테마든지 어떠든지 상이 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테마까지 안 되면 정말 무기력 장세,
희망을 네. 가질 수 없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다행히 뭐 바이오성 장세가 전개되고 있어서 좀 더 나은 구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0.18% 상승. 물론 음봉을 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보합으로 간신히 좀 마감을 한 상황인데 이 바이오 테마가 진행되는 한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씩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 가운데 오늘 특징주라고 하면은 바이오를 꼽지 않으셨어요? 바이오는 뭐 다 올라갔으니까 사람도 잘 알고. 네. 이제 제가 SM을 특징주로 꼽았는데 SM을 했는데 네. 엔터주죠. 그래서 왜 꼽았냐면 네. 지금 장은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이다. 즉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 많이 팔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많이 사서 안 팔면 별로 안 빠져요. 그래서 어떤 실적 이런 것보다도 뭐 여러 가지 모멘텀 이런 것보다도 수급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수급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강력히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뭐 악재가 나오도 사는 사람 많으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SM은 이제 이수만 회장하고 이제 결별 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강타도 지분도 팔고 그래서 이사인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물론 빠졌는데 왜 이제 이사들이나 대주주가 이렇게 해서 좀 떠나면 과연 SM이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영업이익에는 이제 이수만 관련 회사에 돈을 안 주면 네. 당연히 좀 좋아지겠지만 근데 생각을 우리가 잘 해봐야 된다. 비교되는 대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셀트론입니다. 셀트론 서정재 회장이 창업주잖아요. 창업에서 이제 고문으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회사가 안정되고 대형화됐기 때문에 성장은 할 수 있는데 창업주나 이런 어떤 물러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모멘텀이 아주 약해지거든요. 장기 투자는. 그래서 SM은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제 뭐 강타뿐만 아니라 H호텔 이사는 물러나고 지분 판단면 물러나고 그다음에 뭐 관계 여러 가지 정리가 되면 네. 전문 경영인 체제 이렇게 가겠지만 그러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SMA가 계속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물론 이제 뭐 아티스트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지금은 JYP한테도 오늘 또 좋았는데 전반적인 엔터주는 이제는 이제 관심을 좀 벗어나서 만약에 보유한 분들은 좀 매도를 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닥에서의 특징주 SM까지 그리고 앞으로 엔터주에 대한 전망까지 좀 주의 의견도 함께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분석을 통해서 현재 시장에 어떤 공포감들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좀 꿀팁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바로 남겨주세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또 함께 나눠볼 수 있거든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전문가님과 또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다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목 진단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사이에 또 그레이님께서도 또 반갑게 인사 나눠주셨고요. 이명박님, 그리고 세종님, 김태자님과 또 부자되자님도 종목 함께 올려주십니다. 차우차우님께서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이 지긋지긋한 시장 하루빨리 끝나기를 다 같이 기원을 해보면서 우리가 또 종목을 잘 이끌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망둥이 님도 잘 오셨어요. 뚠뚠이 님 등장하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고혜령 님의 종목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중공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알고 싶습니다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세진중공업 주가 흐름 살펴보자면 일단 오늘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6,220원에 거래를 마쳤고 7월 딱 들어서면서 이 종목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5,000원대부터 9,000원 가까이까지 거의 100% 가까이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후에 또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빠졌다라고 지금 봐도 되는 건지 이 종목 좀 접근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세진중공업은 이제 조선기자재 회사인데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 주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사에 가까이 있고 해서 실시간 문제 납품하기도 쉽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선사들이 실제로 이익을 이제 별로 못 냈기 때문에 이 세진중공업도 당연히 협력사들이기 때문에 이익이 잘 안 났습니다. 올해까지 안 나오고 내년부터 이익은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익이 좋아졌을 때 몇 년 뒤에 영업이익이 주가에 반영된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2년 뒤 정도, 3년 뒤에 실적이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면 한번 추세가 무너지면 끝없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8월부터는 연말까지 계속 반등할 때 비중을 축소하라고 말씀드린 게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발주라든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까지는 괜찮지만 그래서 그러면 주가는 미리 선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 8,900원까지 올해 8월 달에 갖다 내려왔거든요. 8,900원이면 거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현재 4,500억 정도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이익의 한 8배 정도가 적정하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 영업이 500억대 나오면 4,000억대 가면 이 적정 주가에 간 거죠. 그래서 적정 주가까지 2024년은 내년 2년 뒤에 앞으로 2년 뒤에 실제까지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식이 내려왔다고 만약 우리가 이제 조선 기자재를 주로 산다면 조선이 다 수주받아 나중 결국은 배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뭐 기자재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때는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그걸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실적이 좋을 때 주식 사는 게 아니라 수주할 때 같이 사준대 후행적이지만 그래도 이런 주식은 이번에 올라갔다가 내려갔기 지금 추세 반전에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 하락에 대한 단기적으로 밑에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조선주 같으면 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다수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낙폭 갈 때 따라잡지 않고 내려오는 걸 사면 끊임없이 실적이 안 나고 수년 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2008년도, 7년도 조선주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빠지고 났을 때 사가지고 있었으면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조선은 업황 자체가 성장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잠시 어떤 LPG선 뭐 이런 게 좋아진 거지 어떤 이제 세태기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기술적 매매하고 나와야지 올라갈 때 내려온 주식을 사면 안 된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번에 쭉 올라갈 때 그냥 매매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항상 주식은 급등을 시켜놓고 거래가 실리면 이 급등 시켜놓고 거래에 실린 주가를 깨면 손절은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고성장이나 산업이 앞으로 계속 2, 3년 뒤에도 계속 성장을 하고 산업 자체가 계속 발주가 계속 나온다면 물리면 더 사면 됩니다. 안 사도 기다리면 다 회복이 되는데 이것은 조선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추세가 반전 실패하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면 매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수도 하시면 안 되고요. 관심을 제외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함께 짚어드렸고요. 특히나 이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관련주들 주가가 선반영된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하기에는 좋지 않은 타이밍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빠르게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LG이노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32만 원에 3% 가지고 계세요. 3년 정도 투자할 생각입니다.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수 문의드려요 라는 질문도 함께 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LG이노텍이 스마트 부품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된 뭐 카메라 모듈도 하고 하는데 전동차에 그러면 이번에 급락한 게 LG이노텍은 애플사 협력사이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에
신제품 나오고 있죠. 근데 예상보다 기대가 내려갔기 때문에 또한 애플에도 정상 계획을 처리했고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앞으로 예상보다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3년 정도를 보고 내가 모은다. 그것은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3년 정도 내가 보고 모을 거면 LG이노텍은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데 이 스마트폰 부분 사양산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애플은 좀 다르죠. 애플은 뭐 구독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품들은 지금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 TV,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에 핸드폰 전부 다 코로나의 수혜주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 네. 구매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뭐 끝나는 거의 해도 살 사람 다 사서 추가로 수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반도체 가격도 끝없이 빠지고 있고요. 반도체 D램 가격도 4달러에서 2달러 하는데 1달러 후반까지 내려갈 걸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또 경기 침체가 오면 IT 이것도 기존에 샀기 때문에 안 바꾸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지면 먼저 핸드폰 바꾸고 세탁기 바꾸고 하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이조차도 안 바꿉니다. 그러면 관련된 이 부품,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IT 부품주 관련된 거 사면 안 되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냥 매도해야 되는 32만 원인데 지금 급락을 했죠. 네. 그러면 이 급락한 이유가 이제 시작입니다. 27만 5천이니까 지금 빠졌으니까 3% 사가지고 계속 3년간 모아간다? 과연 이분이 3년간 계속 모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3년간 모아 오히려 손해본다고 봅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20만 원 이분은 이하. 애플카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갖고 계시죠. 애플카면 애플카 관련된 네. 부품을 직접적인 부품을 사야지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이거 빠진 거 올라갔던 것은 전체 실적도 좋고 애플에 대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반영이 다 된 상태죠. 그걸 한번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네. 전부 다 애플도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안 빠지는데 최근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20만 원 이하 정도, 20만 원까지는 빠질 수 있고요. 과거 2017년도 마찬가지였고요. 한번 빠지기 시작해서 끝없이 빠지고 나서 추세가 반전된다. 이게 거래가 실리고 왔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가 하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애플카 관련된 걸 사시면 애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력해서 만드는 회사들을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산업을 먼저 봐야 됩니다. 계속 모으는 것은 지금 이쪽 산업은 그렇게 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손절 32만 원인데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빠릅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애플의 이슈와 함께 LG 이노텍이 정말 단기간에 많이 빠졌던 종목이었는데요. 시청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모아가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빠져나오는 게 좋다라고 또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20만 원 아래까지도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저희 전화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화 접수 담당자가 친절하게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46,150원에 65%입니다. 65% 가지고 계시고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올라갈 때 예. 잡으셨구나. 알겠습니다. 비중도 꽤 많이 지금 실으신 상황인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여기 석탄하고 몇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여기 상사 주식이라서 또 워렌 버핏도 상사 주식으로 샀다 하시고 이래서 저도 앞에 초부터 관심이 있었거든요. 한번 이익 실현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말 다시 한번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을 전망을 체크해 드리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뭐 여러 가지 리포트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최병훈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상사 주식은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강산이라 개발한다든지 그거 아니면 물류 트레이딩 이제
해서 이제 무역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뭐 거래량이 많아지면 되고요. 아니면 또 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 트레이딩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도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했을 때는 물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라든지 이렇게 그럴 때는 수혜가 됩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결국은 대다수 매출은 트레이딩 매출입니다. 경기가 만약에 침체가 되기 시작하면 무역도 줄어드는 거죠. 그 무역이 줄어들면 당연히 트레이딩 전체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수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하락이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지금 이 모멘텀은 기존에 실제로 2020년 3월 6천 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한 4만 원 왔으니까 평균적으로 14,000원에서 4만 5천 대다수 이 정도에는 올라왔습니다. 대다수 주식은. 그런데 네. 이제부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장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물론 니켈 강산 이런 거 투자해서 하는 거 그거는 벌써 모멘텀이 끝났습니다. 리튬 가격도 급락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컨센서스 보게 되면 내년부터는 2024년도는 매출이 줄죠. 오히려 마이너스 3%. 그다음 매출이 1%. 그럼 과거에 이제 경기 침체가 되는 게 반영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영업이익도 내년 23%는 줄어요. 전에는 9%죠. 컨센서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내년부터는 오히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럼 주가는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동안 다른 주식은 많이 내렸는데 이런 주식이 안 빠지니까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오히려 다른 주식은 반등할 때 이거는 계속 물려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오히려 반전이 된다면 바로 손절이든지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일단은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먹는다고 그보다 더 다른 이제 성장하는 주식 중에 많이 빠진 주식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오히려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단단하다고 오히려 이런 것은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무역은 나빠진다. 환경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반등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반등이 좀 빨리 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반등 시 매도 의견 함께 전해드렸고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NX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또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토마토 증권통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좀 강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네요. 나스닥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독일과 유럽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까지 우리는 또 잘 마무리를 하고 좀 더 활짝 피는 10월을 기대하면서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볼게요. 퍼플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67,200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시는데요. 좀 길게 보고 안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우조선 인수 이슈가 붙으면서 시장 영향에 또 인수 이슈 영향까지 받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들고 가보려고 하는데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처분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한화그룹이 사업 재편을 하면서 그 부분을 주가에 어떻게 또 소화를 해낼지 또 시장이 워낙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고 갈까요? 길게 들고 가면 괜찮을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물론 이제 이 종목은 그동안은 이제 태조 이방음 쪽에 같이 붙어서 좋았는데 네. 대우조선을 인수를 하나가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싼 가격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담이 계속 이렇게 키우려면 자금 부담 아주 크고 부채도 많은 해서 인수해서 전체적으로 악재로 반영되고 있죠. 이제 얘기 나오고 바로 급락을 했으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외국인도 좀 샀지만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기간이 대우조선에서 흑자를 잘 내가 성공을 시킨다면 전체 그룹에서 좋죠. 이제 물론 조선을 대우조선 인수해서 가장 잘할 그룹은 하나그룹입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데 그래도 당장 전체적으로 자금 부담이 여러 가지 특히 경기가 침체라든지 고금리 상황,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빚이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생존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인수해서 투자로 더 자금을 해서 새로 좋은 회사 깨끗하게 빚도 가고 만들려면 뭐 회사채를 발행한다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장이 앞으로 더 꽁꽁 올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 기계나 조선이나 방산 이런 쪽이 경기 침체 지금 수주가 좋았지만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파이낸싱 해서 결국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자본재 기업들은. 그럼 자본시장이 금리가 높아져서 자금 조달이 잘 안 될 때는 이 파이낸싱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추세 하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거나 기계 관련된 조선 관련된 것은 정말 조금 물렸을 때 손절선을 반드시 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럼 67,200이니까 지금 62,000이잖아요. 이제 손절해야 되는 거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67,000 아마 사셔서 그거 보고 사신 것 같아요. 딱 나오고 대우조선은 같이 빠지지만 이건 악재예요. 그래 당장은 그래서 길게 보고 사는 게 아니다 이 업종은. 그래서 오히려 손절을 하고 기본적으로 주식은 내가 사서 내려가면 악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시장 때문에 내려간 것도 있어, 그죠? 근데 그날 악재인데 매물대를 지금 붕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붕괴를 하면 이 매물대를 다시 올라가면 큰 호재가 있든지 시장이 좋아든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밑에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손절 가격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기본적으로 6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6만 원 붕괴하면 일단은 손절을 하고 다음을 계약하셔야 되고 비중도 30%면 집중 투자했기 때문에 높다. 그리고 이쪽 분야는 지금 기존에 지금 올해 내도록 작년부터 이제 올해 내도록 이 태주 이방인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뒷북 투자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강력히 말씀드린 것은 다른 주식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안 빠졌다고 잠깐 하다면 이거 가서 물리거든요. 다른 거 손절해서 이거 가게 되면 이거 가서 물려거든요. 또 물려서 계속 다른 거 좋을 때 반등할 때 못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손절 한 7, 8% 정도에서 정해놓고 빠르게 나오는 좋은 이런 업종이다 보고 손절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 손절 기준을 좀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6만 원 깨지면 손절하자라고 또 진단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자되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에코플라스틱 살펴보도록 할게요. 3,900원에 20%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오늘은 3,3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6%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 종목도 오전에는 그래도 조금 버텨주나 싶더니 오후장 들어서면서 좀 강하게 이 낙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잘 올라왔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역시나 뭐 전기차라든지 현대차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줬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매수가 회복 가능할지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체크할까요?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이쪽 조금 뭐 낮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부품이 좀 조달이 돼서 이 회사는 플라스틱 범퍼 이제 주로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상반기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40% 증가되고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실적이 조금 더, 그런데 작년부터 좀 더 나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더 나아질 걸로 실적은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은, 이 종목도 플라스틱이면 결국은 경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뭐 전방산임 자동차가 조금 더 나아지니까 안정적인 실적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올라갈 모멘텀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매수가가 3,900원이죠. 네. 3,900원이니까 매도를 해야 될 때 사신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거래가 이렇게 실리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막 실리고 나서 이 거래 평균적으로 그것을 붕괴를 하면 다시 새로운 모멘텀, 거래가 많이 실리던 모멘텀이 있어야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것은 반등할 때 팔든지, 반등 안 하면 손절을 해줘야 된다, 오히려. 그래서 보시면 한번 올라가면 주식이 재미없는 주식이에요. 올라갔을 때 사면 여지없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 추세는 과거에 이제 작년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작년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올라갔고요. 그래서 올해도 뭐 어느 정도 나오지만 이거 돌파를 못하는 것은 실적 개선이 그렇게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된 상태고요. 꾸준히 더 되려면 이 산업 자체가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제 반등할 때 좀 팔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반등 시에 한 3,700원 정도 반등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장이 반등할 때나 다음 달에나 보고 그때 3분기 실적이 나오는 11월 달에 만약에 반등해 준다면 그때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3,700원 반등 시 매도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또 꽉 채워서 달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시장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네. 전략 어떻게 짤까요? 오늘 미국이 올랐던 거 오늘 밤에 또 다 되돌릴 걸로 네.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급등하고 횡보하다가 또 급락하고 또 횡보하다가 급락하고 이런 장이에요. 그래서 지지선은 어딘지 모를 정도로 그런 거. 왜냐하면 이게 뭐 수급도 부재하고 투자 심리도 불안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 샀던 물량이 장이 불안하면 오늘 또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좀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고물가라든지 고금리가 우려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특별한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경기 침체 이슈까지 같이 불거져서 쉬운 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좋은 게 차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조차도 쉽지 않고 코스닥은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서 좋은 종목까지 같이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심리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달에도 보면 잘 버텼던 2차 전지도 LG엔솔도 급락을 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해줬고요. 이번에도 지난주부터 뭐 LG엔솔도 그렇지만 같이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좋은 주식까지도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심리가 불안한 한마디로 그런 장이다. 그리고 보고 지금은 이제 실적도 안 되고 반영이 안 되고 지금 다시 좀 테마성 장세가 좀 다시 오늘부터 오는 것 같은데 네. 봐요. 그나마 그래도 테마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현재 뭐 미국 독일의 물가 지수가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빠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일 미국의 근원 물가인 PCE 물가 지표가 이제 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보고 그다음에 그게 악재로 나오더라도 네. 빠지겠죠 좀. 네. 그다음에 다음 주에 나온 고용 지표 미국의 이 고용 지표까지 발표가 끝나면 이 경제 지표 관련 악재는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주가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변동성이 거의 끝날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까지 보면 미국 관련된 독일이라는 경기 침체 있어 이런 것 전부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미국은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요. 3분기 실적이. 그렇죠. 그러면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네. 물론 하향 조정을 계속 해놨는데도 그러면 오히려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9월보다는 좀 더 나은 시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악재들이 나올 거 줄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지표나 경기 침체 이슈가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주로 10월 지표에 계속 반영될 거로 보고 저는 여름에도 이제 10월 말 정도에 유가도 70달대로 올 거라고 하는데 벌써 이게 한 달 앞당겨서 벌써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닥도 좀 빨리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급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네. 단기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수급이 좋으면 단기 매매도 잘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급이 부재하고 수급이 없는 상태는 단기 매매조차도 안 되거든요. 네네. 오늘 샀다가 불안하니까 내일 빠지면 팔아야 되겠죠. 손절이죠. 그럼 계속 손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아침 따라잡은 건 전부 다 손해예요. 그만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불안한 심리, 투자 심리가 악화된 그런 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수급도 없는 상태 단기 매매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단기 매매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역발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종목을 사놓으면 그것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장기 투자 종목 처음에 난 이게 이제 이런 위기일 때 네. 좋은 주식 사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강력한 마음을 먹고 주식을 딱 삽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비중을 좀 해서 샀는데 그것도 빠져요. 좋은 주식도.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서 맞아요. 그러지는. 네.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모든 게 지금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우리도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주식도 가격을 보고 거기에 장사 없다고 보고 불안해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 걸 마찬가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래 가치를 보면 좋은 주식 사면 장기 투자로 뭐 접근이 유효한데도 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심리에 의해서 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항상 불안하게 한 것은 공부를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만약 그때 장기 투자 좋은 주식을 해서 오히려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회복도 빠르고 오히려 그때 투자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은 물론 이제 모든 투자자들은 지금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다 평가수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또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손절할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유명한 투자자들도 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치 사가지고 800만 손에 200만까지 내려오면 800만 손절하면 800만 손절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내려가니까.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800만 네. 손실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200만 원 가지고 있어. 이게 어차피 망하면 200만 가지고 망하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회복이 되면 1,000만까지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자산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인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을 요즘은 투자 성향을 지켜줘야 됩니다. 자기가 장기 투자면 지켜줘야 되고요. 만약에 단기 매매자들은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장기 투자만 접근이 유효하고 단기 매매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주식도 사면 처음에 공부 확신이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지금은 누구도 장을 어디가 바닥에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지지선을 다 붕괴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럼 하락장에서 지지선 붕괴를 다 보고 그 추가 하락하면 언더슈팅하면 거기서 언더슈팅하면 거기에서 더 불안하게 되는데 실제로 언더슈팅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정상적 어느 정도로 좀 투자 심리가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34개월 정도만 하면 가장 많이 빠지거든요. 그건 네, 올해까지인데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주식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게 지금은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또 네. 질문을 드리자면 채팅창에서 10월부터 이제 실적 발표 시작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런 종목들도 많이 못 오르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을 하시거든요. 앞서 잠깐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10월부터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정세가 나온다면 이런 실적주들은 조금 주목을 해봐도 괜찮은 건지. 지금은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주식을 사도 탄력성이 없어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10월달 좋으니까 내가 10월에 바닥에 완전히 사서 올라가면 좋겠지.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항상 바닥을 논하거든요. 바닥을 맞출 수도 없는데 바닥에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아무 때나 좋은 주식 사면 내가 사고 나서 20%도 빠질 수 있거든, 20, 30%는. 네네. 그래도 그래도 그것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쉽게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거기에다 계속 가격에 매료돼 있으면, 환몰돼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10월에 좋다 그러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걸 사놓고 하락에 대한 견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내 자식이 1등급이에요. 네. 근데 얘가 사춘기라든지 주변 때문에 막 세상에 나고 일이 발생돼가지고 코로나 생겨가지고 정말 얘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죠? 만약 그러면 오히려 믿는 건 내가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자식 그래도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학원도 보내고 얘가 사춘기 지나 또 어차피 좋은 얘는 능력 있는 네. 거니까 1등급이니까 어차피 성공할 거예요. 그죠?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1등급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 걔한테 네. 몰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지금 그럴 때입니다. 좋은 거 샀으면 확신과 믿음을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시 이렇게 망하지 않고 다시 또 정상화됩니다. 그죠? 그때를 위해서 본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물려도 그걸로 물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또 체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하셔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나의 좋은 주식 하나쯤은 꼭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